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계속하였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의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거치와 관련하여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실의 장고 끝에 결정이 있었어요.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우상호 민정수석이 그거는 당에게 물어봐라는 취지로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당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명돼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대통령께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 현역 의원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간 신뢰감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여가부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낙마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강하게 요청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바로 결정을 못하고 하루 정도 있었잖아요. 거의 하루를 고민했다고. 그렇죠. 나와요. 하루면 굉장히 오래 고민한 건데 예.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서 정말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됐는데 얼마나 국민들께 해명이 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좀 마지막으로 이제 걱정되는 게 재송부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어떤 의혹이라든가 증거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다. 예, 대통령께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뭐 임명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이진수 후보자는 지명 철회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졌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임명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상호 수석의 말대로 여당의 지도부 의견이었다고 판단이 된다. 여당 지도부에 물어보길 바란다. 이건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좀 불만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걸 뭐 당에서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인사권은 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지명 처리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문제는 또 좀 부담을 안아주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정무적으로. 네. 네. 그리고 또 실제 당에서 지도부에서 또 강하게 요청한 것도 맞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담도 줬습니다만 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최 위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하루 고민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민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였을 거라고 보세요? 여론이죠. 오늘 그 신문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강행했을 때 여론. 그렇습니다. 여론인데 오늘 신문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겨레 등등 진보 언론에서 모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예. 그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조로 썼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시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읽을 수가 있죠. 예. 우상호 정무수석은 미사여구를 쓰면서 강선우 후보자를 변호하지 않아요. 그냥 당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의 요청인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은 굉장히 부담을 안는다는 뉘앙스를 비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지명을 했거든요. 계속 갔다가 결국 35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한번 이렇게 넘어오면 예. 이게 물살이 이렇게 우리 그저께 비가 오는 걸 보면 이게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면 또랑물이 한번 넘쳐버리면 이게 뭐 강물이 되고 갑자기 바닷물처럼 물이 막 휩쓸려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한번 여론의 등을 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게 대통령께서 이 강선우 후보자를 직접 지명하신 그런 케이스여서 예. 내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오늘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고 특히 진보 언론마저 굉장히 돌아선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실이 이걸 굉장히 앞으로 좀 막아내기가 좀 예. 어렵지 않을까. 어느 순간 이걸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장고 끝에 상당히 악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가지고 야당은 뭐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응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니 억약부강의 길로 또 갑질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는 갑질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이 이재명 정부가 내리막길을 가는 그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보면요, 정영애 전 장관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또 오늘 강선우 후보자를 지적을 했고 참여연대에서도 여전히 철회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됐던 부분이에요. 예. 제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다른 의혹 제기를 나오면 어떨까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이었던 분이 자신이 해바라기 센터를 어떤 예산이라든가 의사 문제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갑질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또 이것도 굉장히 대통령께는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예산 삭감 문제는 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다 예산 삭감을 하는 건 또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예. 이 예산 삭감이 갑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좀 필요에 의한 예산 삭감인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이게 해명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 이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에 있어서 예. 검찰들이 굉장히 거부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던 사건이었던 것이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뭐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없이 상대방이 느꼈을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상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어서 강선우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자신이 앞으로 이런 좀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잘 극복한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이재명 정부가 좌초되는 뭐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건 너무 과한 것이고 뭐 마이너스 1점 정도의 실점은 하는 것이지만 이건 강선우 후보가 또 다시 여가부 장관을 하면서 예. 만회해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보좌관들이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랬죠. 이건 솔직히 저도 좀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아, 보좌관들이 조금 그렇게 행동했던 부분. 네, 이건 보좌관들은 좀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고 강선우 후보가 좀 의사 전달할 때 좀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강선우 후보가 만약에 장관에 임명된다라고 한다면 또 자신이 또 잘못 처신한 부분을 잘 극복하신다라고 한다면 예.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금요일 날 갤럽에서 별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에 처음으로 이제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승훈 부위원장께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 추세로 이어지는 거냐 아니면 반등하느냐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여론 예. 지지율이.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좀 잘했던 부분이고 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속히 뭔가 조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이 협의해서 뭔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예. 인사청문 문제로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또 단정하기 어렵고 또 지지율이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많이 떨어졌냐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강선우 후보자 문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지금 관세 협상 문제 있잖아요. 예. 이게 좀 국민들의 고민이 좀 커져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 관세 협상이 또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 인사청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정국이 아닐 것 바뀌면? 같다. 지금 지지율의 걱정 부분은 관세 협상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 의원님께는 이진수 후보자 이 지명 철회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방식을 두고 지명 철회라는 방식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했다. 아, 내가 철회할게. 이런 방식을 했다는 것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저 청와대를 출입해봤습니다만 자진 사퇴는 잘 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예. 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래도 대통령실에서 못하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든 처분은 우리가 한다. 자진 사퇴를 시키든지 지명 철회를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조치를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명 철회는 조금 센 조치죠. 이 센 조치를 한 것은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자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께 너무 많은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사실 좀 난감할 터인데 예. 그러나 여가부 장관이 그렇게 빚을 갚을 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예. 빚을 갚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 채무를 전부 다 뒤집어쓰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임기 초반에 예. 너무 큰 돌을 지금 발목에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갑질이라는 게 사실 내란이라는 단어보다 국민들한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분 다 앉아 계십니다마는 갑질을 다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변호사님도 뭐 의뢰인한테 갑질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갑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모두가 시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갑질이라는 프레임에 휩쓸린 이 장관 후보자를 계속 끌고 간다면 국민들께서 분노 임계치가 굉장히 좀 심할 것 같아서 대통령이 이번에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하시는 것 같다.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